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포커스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6회 연속 시리즈를 제작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이 연속 시리즈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작한 스페셜 리포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것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송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이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GDP의 150%로 정부 공표 수치보다 많은 2,90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 수치인 가계신용과 개인금융부채는 각각 1,727조 원, 1,999조 원으로 실질 규모보다 적게 발표된 상태인데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장 높은 부채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이 누락된 것이 과소 계상된 것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부채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에 이용된 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이 가계부채 위험의 핵심인데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부문별 자료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936조 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임대보증금이 776조 원 27%이며 다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399조 원 14%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대출은 230조 원으로 8%를 차지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하게 높은 경제 성장 목표, 두 번째는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보다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코로나 위기 때도 경기부양 수단으로 가계부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요 선진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빈번한 부채주도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저금리 대출 확대 정책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지속되면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50%로 주요 선진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GDP 대비 가계 플러스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GDP 대비 195%를 기록 중인데요. 가계부채 비율, 가계 플러스 정부부채 비율 모두 증가폭 기준으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이 높은 것은 왜일까요? 바로 여타 부채 과다 국가와는 달리 부채 증가율 역시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산효과 중심의 경제부양책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인 것인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요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42%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 부채보다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히는데요.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부채 구조의 전환 시 구조조정 비용이 급증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 침체, 실업 증가 등 외부 효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계부채 중심의 부채 규모, 성장률, 부채의 질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주요 선진국가 중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국가로 꼽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금융위기 재현 시 한국의 부채 문제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